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AI 캠페인 특보단이 제공한 보고서입니다. 바로 5월 18일 저녁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토론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들을 분석한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는 해당 후보 캠프 쪽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점,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료 내용을 토대로 당시 후보가 말했던 경제 회복 방안이라던가 미래 산업 구상, 또 뭐 노동이나 외교 관련 입장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자료에 나온 모두 발언 내용부터 볼까요? 5.18 정신을 먼저 언급하면서 과거를 통해 미래 희망을 찾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 자신을 유능한 국민의 일꾼 이렇게 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당시 경제 상황은 좀 심각하게 봤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 내수 침체 이런 걸 문제로 지적했고요. 그렇죠. 당시 상황이 좀 어렵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법으로 이 자료를 보면 단기 대책이랑 장기 대책을 같이 제시했다고 분석해요. 단기적으로는 추경 예산,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서민 경제를 좀 지원하고 내수를 빨리 살리는 정부의 좀 빠른 역할, 이걸 강조했고요. 장기적으로는 AI, 재생에너지, 또 뭐 문화 콘텐츠 산업 같은 이런 미래 산업들, 이걸 키우고 또 분배도 공정하게 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자, 이런 구상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의 급한 불도 끄고 또 동시에 약간 체질 개선 같은 구조적인 변화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군요. 네, 그런 셈이죠. 즉각적인 처방이랑 장기적인 비전을 동시에 좀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산업 쪽에서는 특히 AI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다면서요. 자료에 따르면 거의 뭐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봤다고요. 네, 그런 예측을 했다고 나오고요. 또 재생에너지 확대, 이것도 아리백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봤다는군요. 아리백이요? 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그 국제 캠페인이죠. 맞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AI 개발에서는 민간이랑 정부가 같이 협력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 분야에 대한 후보의 인식이 좀 확고하고 뭐랄까 이해도도 꽤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좀 논란이 됐던 지점들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죠. 네, 먼저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거 기억나시죠? 아, 네. 그 발언 논란이 꽤 있었죠.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게 2019년 발언인데 당시 원두 같은 그냥 원재료 비용만 예시로 든 거였다.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고 기존 소상공인 지원을 더 강화하자는 거였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비판은 좀 정략적인 왜곡이다, 이렇게 반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맥락이 중요했다는 해명이군요. 알겠습니다. 노동 이슈는 어땠나요? 자료에 그 부분도 설명이 돼 있죠? 네, 노동규제 관련 입장도 명확히 했다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자는 법안이죠. 맞아요. 그 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 국제 기준에도 맞다, 이러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거에 대해서는 현행 탄력 근로제 같은 걸로 이미 충분히 유연하다. 여기서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건 좀 세계적인 추세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노동 관련 판단들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덧붙이고 있어요. 평가까지 덧붙여져 있군요. 외교나 통상 분야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에서는 철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상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강조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그 논란됐던 쉬쉬 발언 같은 경우도요, 이게 특정 국가 편들자는 게 아니라 좀 민감한 외교 사안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배만 문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국익을 위해서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는 거죠. 아, 그것도 맥락 설명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자료에서는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토론 태도에 대한 언급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뭐 상대 후보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잘 대역했다, 오히려 때로는 좀 날카롭게 반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상대방 발언에 막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모두 발언 자체가 인상 깊었다는 평가도 담겨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 평가는 해당 후보 캠페인 특보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담긴 내용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가 보여주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즉각적인 경제 보영책하고 AI나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 투자를 결합한 그런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고요. 또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맥락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노동 문제나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나 국제 기준, 그리고 국익 중심의 좀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확실히 후보가 AI와 재생에너지를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토론 내용을 넘어서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AI나 아리백 같은 기술적 변화, 혹은 또 다른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전략의 우선순위를 확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각자 좀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